투자의 패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희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동문 센터장님과 같이 한번 투자의 패스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좀 전반적인 것들 한번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호실적이 나오면서 또 전망도 좋게 나왔죠. 전망이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컸는데 일일천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도 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근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하게 됐는데, 사실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좀 핫했던 이슈는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했고, 그런 기대들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실적을 놓고 보면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이 한 20% 이상, 그리고 EPS는 30% 상회를 하면서 사실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게 외신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고,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이전에 많은 전망치들에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이미 올렸고, 시장에서는 또 이를 선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좀 맥을 좀 못 추는 이런 또 흐름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뭔가 뉴스에 파는 또 이러한 또 분명히 매도세도 있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단기 조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8월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수가 조정을 겪었고,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이었어요. 사실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테마주 쪽으로의 어떤 흐름이 좀 지나치게 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축으로 한 반도체 대장주라든가 이런 쪽에선 소외 양상이 나타났고, 사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들이 많은데 조금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반도체 업종 전반의 어떤 업황 회복 가능성은 부각되는 상황인 건 틀림없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의 어떤 시장 주도력이 확대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은 미국 기술주의 주가 흐름이 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성은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반도체 수출 지표 개선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절대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시사하는 바는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한 개선 기대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자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트렌드, 반도체 업종 내에서의 트렌드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HBM이라든가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주도력을 더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은 조금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상승 후에 좀 조정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이런 쪽에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도 지금 단순히 어떤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나아가서 AI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촉발시키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게 엄청나게 큰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좌시하시면 안 된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여기서 팔고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큰 흐름으로 좀 길게 보시면 사실은 이게 엄청난 변화의 초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발언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사실은 매크로 이슈가 그 발언 이후에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는 매파적이지 않았다. 나올 만한 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FOMC에서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한 6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센터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 이후에 저는 이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 조금 이제 그 파월이 이번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마무리 국면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실은 기사화했어요. 뭐 월스트리트저널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사에서 좀 비슷한 뉘앙스의 그런 표현들을 좀 썼는데 결국 이게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강조했지만은 시장은 이미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에 관심을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의 우려는 작년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악몽이 좀 재현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이번 잭슨 홀 미팅을 봤을 때는 그 내용이 되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알맹이가 많이 없다. 뭐 똑같은 얘기다. 옛날에 했던 얘기 그대로 재탕한 거다. 이런 식의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에서 최근에 좀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모호함이에요. 뭐 물론 이제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된 다음부터는 굉장히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시장과 소통하는 부분은 굉장히 장점인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미스를 경험해 보면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게 약간 좀 방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특유의 모호함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너무 연준의 어떤 그 발언이라든가 언급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이제 반응을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이제 완전히 이제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연준의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은 발언을 번복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결국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호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 지금 연준이 어떤 처한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두 개입의 효과라는 측면도 무시하지 못해요. 사실 이제 금리를 실제로 올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연준이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러한 그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금리를 올린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시장에 계속해서 경계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금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9월은 일단 뭐 금리를 일단 좀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볼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11월에 금리 인상 확률을 이제 높여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 이미 금리는 어느 정도 이제 오히려 연준은 향후 적어도 오랫동안은 금리를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져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강화될 거예요. 이미 지금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이 부진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꺾이기 시작했죠. 네, 꺾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외신들을 보면 특히 미국 쪽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미 지금 소비의 어떤 패턴을 보면은 다시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어느 정도 일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연준은 자신하고 있지만은 완만한 경기 둔화 내지는 완만한 경기 침체의 수준은 일단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실 연준이 섣불리 여기서 금리를 추가 인상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절대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연준의 정책금리가 5.25에서 5.5인데 이거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연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서 조항을 다는 거죠. 뭐 향후의 지표를 보겠다, 뭐 상황을 보겠다 이게 단서 조항을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뭐 연준도 올해는 금리는 안 하겠다고 이미 공공하게 못을 박았고 일단 이러한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년 적어도 내년 한 중반 정도는 돼야지만이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당겨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금리 상황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간이 좀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어떤 금리 상황이 지금의 금리 상황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거는
과거에 대비해 보면은 이런 상황들은 많았어요. 사실 다만 이제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금리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연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도 적당한 침체를 원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사실은 고금리가 당분간 좀 유지되는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단 뭐 시장은 그럼 국내 시장은 또 앞으로 향후에 8월 시장은 좀 안 좋았고 테마주 장세가 좀 이어졌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뭐 최근에 보면 중국이 단체 관광객도 허용을 하게 되고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8월 말 되면서. 예, 9월 시장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좀 이벤트들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조금 안정세를 회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 증시를 보면은 올해 뭐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2차전지의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금 이제 뭐 일부 뭐 초전도체라든가 좀 테마로의 어떤 자금 집중 현상이 좀 재현이 됐고 그러면서 시장보다는 테마라든가 종목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 좀 지속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수급 패턴이 과거하고는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참 최근에 제가 많이 듣는데 왜냐하면은 수급 패턴 자체가 과거와 달리 업종이라든가 테마에 대해서 단기간에 시세를 확 내는 이런 쪽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장이 계속 좀 이어졌고요. 사실 이렇게 좀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지만은 뭐 여전히 조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뭐 미국의 PCE 물가 지수라든가 또 제조업 PMI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표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장에는 조금 변동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 보이고요. 국내 증시를 보면은 역시 코스피는 이제 2,500선에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일단 900선의 어떤 그런 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조금은 지수가 다시금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여전히 조금 더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으로의 이런 중심이 여전히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결국 이제 지수 플레이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다. 여전히 종목 쪽으로 시장은 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반도체 업종이 과연 그렇다면은 반등을 해줄 수 있느냐. 반도체 업종의 반등은 저는 사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중요하다고 봐요.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뭐 그런 언론 보도도 봤는데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뭐 한 몸이다. 뭐 이런 이런 언론 보도까지 봤는데 결국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과연 신고점을 언제쯤 뚫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반도체 업종 전반의 어떤 주가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최근에 어떤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이제는 데이터로 반영이 될 거예요. 이제 아마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오히려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시세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또 주목을 받는 쪽이 저점 통과 후에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바이오 같은 업종들이 이제 최근에 사실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결국 시장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이제 부장님께서도 또 업종을 말씀을 해 주실 텐데, 부장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업종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뭘 해야 될까? 근데 다시 저는 반도체를 한번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얘기를 또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이제 저희 변용진 애널이 항해 조건이라는 이제 리포트를 발간을 했을 때 제가 한번 조선주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또 다시 한번 어제 또 마침 조선주들이 급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한 달 정도 사실 내리막길을 좀 걸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에 인수되고 나서 한 번 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유상증자 발표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조선주가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좀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종목 장세 테마, 그 다음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면서 기존의 주식을 조금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럴 때는 오히려 지금 조정을 잘 받은 조선주에 투자하시는 일부 포트를 담고 가시는 게 조금은 좀 더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조선주는 수주 잔고 대비해서는 예전에 비하면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해부터 지금 증가한 수주 잔고가 지금 계속 보면 흑자 전환을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이제 발표될 조선주들의 실적은 대부분 다 플러스 전환이 될 겁니다. 아마 하나오션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플러스 전환이 빨리빨리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금액도 점점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수주 발주량이 많이 줄었던 부분들이 또 다시 발주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 2년 뒤, 2, 3년 뒤에는 경기가 돌아설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선사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배들을 이제 발주를 하는데 또 하나는 사실은 친환경 이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결국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엔 지금 올 겨울이 오면 또 유럽에서 또 에너지 관련돼서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옛날에 파이프라인으로 받던 이제 가스를 이제 LNG 형태로 받아야 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보면 LNG 운반선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LNG 운반선은 거의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다 그냥 가져왔죠. 한 척 빼고는 다 가져왔습니다. 한두 척 빼고는 다 가져왔는데 이게 최근에 또 보면 8월 25일 기준으로 클락슨 신조선가가 거의 뭐 174선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거의 36주, 30주 이상을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만큼 이제 신조선가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제 선사들이 배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아졌다는 거고 그만큼 조선업종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배 만들어 달라고 하는 선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변영진 애널도 최근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반기에 또 기대해 볼 거는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한 PC선, 탱커 이쪽 관련돼서 하반기 수주 기대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LNG는 어느 정도 나왔다,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미포조선 그 흐름을 보면 베트남에 있는 법인부터 시작해서 국내 법인까지 그러니까 일본의 MOL이라는 또 이제 최대 선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대규모 이제 피스선 수주가 나왔었는데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조선업 전반으로 보면 여전히 중국이 규모 면에서는 프랑스에서 일부 물량을 받고 해서 좀 배 척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이 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1등은 국내 조선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선박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적으로 조선소는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 살아남아 있는 한동안 좀 힘들었던 대우조선해양까지 저희는 살렸기 때문에 이 조선 크게 이제 세계 회사가 거의 시장을 과점하는 체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세계 탑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여전히 조선주 조정 이후에 어제 이제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내일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한번 또 담아볼 자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보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PC선을 이제 PC선 수주가 계속 증가세고 특히 이제 현대미포 베트남 법인이 있습니다. 그쪽도 PC선을 같이 지금 건조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또 탱커 관련 수주가 계속 나오게 되면 현대미포조선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더 탄력이 좋았고 더 빨리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조금 주춤했다가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의 장점은 이 PC선 자체가 또 규모가 사실은 좀 작습니다. 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건조 기간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되기 때문에 실적도 훨씬 더 빨리 반영된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현대미포조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도 제가 써놨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FLNG라고 해서 해양 플랜트죠. 예전에 해양 플랜트 사업이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장 힘들게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3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저가 수주 경쟁을 하다가 서로 이제 출혈을 이제 많이 받던 사업 영역인데 지금 이 사업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쪽은 삼성중공업이고
최근에도 한 척 수주를 새로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배 한 척당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사실은 조선 3사가 다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삼성중공업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최근에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LNG 운반선 수주도 보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LNG 운반선도 굉장히 잘 만들고 해양 플랜트도 잘하는 기업, 그다음에 다른 조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은 27개 분기 만에 흑자가 전환이 된 부분들은 이제 이미 탈피를 하고 지금 계속 흑자로 계속 갈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한번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IPS는 이제 저희 센터장님과 제가 시황과 그 다음에 조선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매크로 이슈보다는 다시 한번 또 종목적으로 집중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어려운 장이지만 그 안에서 좀 잘 보시면 굉장히 좋은 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IPS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